샤넬은 남은 가방을 절대 할인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불태워버리죠.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저 가방이 잿더미가 되는 한이 있어도 세일 코너에 걸리는 굴욕은 참지 않겠다는 겁니다. 멀쩡한 상품을 폐기하면서까지 그들이 지키려 한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이런 샤넬을 욕하면서도 백화점 셔터가 올라가자마자 좀비처럼 매장으로 질주합니다. 텐트를 치고 밤을 새우는 이 기이한 풍경, 우리는 이것을 오픈런이라고 부르죠. 오늘 사는 게 가장 싸다는 말은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1년에 4번씩 가격을 올려도 매출은 19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6조 원을 넘겼습니다. 루이비통도 나이키도 제쳐버린 이 압도적인 숫자는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거대한 경제 권력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이 브랜드의 시작이 쓰레기 더미 같은 빈민가와 고아원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바로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됩니다. 가난했던 세탁부의 딸 가브리엘이 어떻게 전 세계 여성들의 욕망을 지배하는 코코 샤넬이 되었는지 그 치밀하고 독한 생존 전략을 지금부터 파헤쳐봅니다. 샤넬이 가격표 뒤에 숨겨둔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백화점에 가면 시즌이 지난 상품을 할인해서 파는 매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샤넬 매장 앞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샤넬은 창립 이래 지금까지 노세일, 즉 할인을 하지 않는다는 철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재고가 남으면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소각해버리거나 폐기합니다. 브랜드의 가치를 떨어뜨릴 바에는 차라리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배블런 효과라고 부릅니다.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남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오히려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이죠. 샤넬은 이 심리를 아주 교묘하고 완벽하게 이용합니다. 비싸서 안 팔리는 게 아니라 비싸기 때문에 팔린다는 역설. 이것이 오늘날 샤넬 제국을 지탱하는 첫 번째 기둥입니다. 사람들은 가방을 사는 게 아니라 아무나 가질 수 없다는 그 희소성을 사는 것이니까요. 시간을 거슬러 1883년 프랑스의 어느 빈민가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화려한 코코 샤넬의 본명은 가브리엘 샤넬입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명품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니, 지옥에 가까웠죠. 가난한 행상인 아버지와 병약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녀는 12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를 잃습니다. 그리고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가브리엘과 자매들을 마차에 태워 오바진 수녀원이라는 고아원에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나중에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을 남겼지만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수녀원 바닥에서 잠들며 소녀는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이라고 말이죠. 버림받았다는 그 깊은 상처와 결핍이 훗날 패션계를 뒤집어 놓을 거대한 야망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샤넬 특유의 절제된 아름다움은 가장 금욕적인 공간인 수녀원에서 탄생했습니다. 샤넬 하면 떠오르는 색이 무엇인가요? 바로 블랙 앤 화이트죠. 이것은 수녀들이 입던 검은 옷과 하얀 두건에서 온 것입니다. 화려한 장식을 배제하고 선과 면을 강조하는 미니멀리즘의 원형이 된 셈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녀원 창문의 스테인드 글라스 문양을 자세히 보십시오. 겹쳐진 곡선들이 묘하게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훗날 샤넬의 상징이 되는 CC 로고가 바로 여기서 영감을 받았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또 수녀들이 허리춤에 차고 다니던 묵주와 열쇠 꾸러미의 짤랑거리는 소리와 금속의 차가운 질감은 훗날 샤넬 가방의 그 유명한 체인 스트랩으로 재탄생합니다. 가장 가난하고 우울했던 시절의 기억을 세상에서 가장 비싼 디자인으로 승화시킨 겁니다. 성인이 되어 고아원을 나온 가브리엘은 낮에는 재봉사로 밤에는 카바레 가수로 일하며 투잡을 뛰었습니다.
당시 그녀가 즐겨 부르던 노래 제목이 코코리코였는데 손님들이 그녀를 코코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아는 그 이름이 탄생했죠. 하지만 노래 실력은 신통치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에게는 남들을 홀리는 매력이 있었죠. 그녀는 부유한 장교 에티엔 발장과 사랑에 빠지며 상류 사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곧이어 그녀의 인생을 바꿀 운명의 남자아서 카펠을 만나게 되죠. 카펠은 코코의 재능을 알아보고 파리의 모자, 가게를 낼 수 있도록 자본을 대줍니다. 남성들의 후원을 받았지만 그녀는 결코 그들의 인형으로 남길 원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자의 돈을 이용해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할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1910년대 당시 여성들의 패션은 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잘록한 허리를 만들기 위해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코르셋을 조여야 했고 치렁치렁한 드레스 때문에 걷는 것조차 힘들었죠. 샤넬은 이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남성들의 속옷이나 운동복을 만들던 싸구려 원단인 저지를 가져와 여성복을 만들었습니다. 신축성이 좋고 가벼운 저지 소재의 투피스. 사람들은 처음에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입어본 상류층 여성들은 그 편안함에 중독되었습니다. 샤넬은 단순히 옷을 판 게 아니었습니다. 숨쉴 자유 그리고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자유를 판 겁니다. 이것이 샤넬이 일으킨 첫 번째 혁명이었습니다. 옷으로 성공한 그녀는 1921년 자신의 이름을 건 향수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바로 전설적인 샤넬 넘버 5입니다. 당시 향수들은 장미나 제스민 같은 단일 꽃 향기가 대세였고 이름도 아주 서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샤넬은 달랐습니다. 여자가 꽃 냄새를 풍길 필요는 없다. 여자는 여자다운 향기가 나야 한다. 그녀는 80가지가 넘는 재료를 배합해 복잡하고 추상적인 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제품 5번째 병을 골랐다는 이유로 이름도 그냥 넘버 5라고 지었죠. 병 디자인도 장식 하나 없이 투박한 네모 모양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마릴린 먼로가 잘 때 무엇을 입느냐는 질문에 샤넬 넘버 5 몇 방울이라고 대답하면서 이 향수는 불멸의 신화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샤넬의 지갑을 두둑하게 채워주는 최고의 효자 상품이 되었습니다. 1926년 샤넬은 또 한 번 사고를 칩니다. 당시 검은색은 장례식 때 입는 상복이나 하녀들이나 입는 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샤넬이 무릎 길이의 심플한 검은색 드레스를 떡하니 내놓은 겁니다. 패션 잡지 보그는 이 드레스를 보고 이렇게 평했습니다. 이것은 패션계의 포드 자동차다. 포드 자동차처럼 누구나 입을 수 있고 어디에나 어울린다는 뜻이었죠. 이것이 바로 리틀 블랙 드레스의 탄생입니다. 화려한 장신구와 색깔을 모두 걷어내고 오직 핏과 선만으로 승부하는 옷. 샤넬은 단순함이야말로 진정한 우아함의 열쇠라는 명언을 남기며 검은색을 럭셔리의 상징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빛이 밝으면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이 위대한 디자이너에게는 지울 수 없는 흑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행적입니다. 파리가 독일군에게 점령당했을 때 샤넬은 독일군 장교와 사랑에 빠집니다. 단순히 연인 관계였던 것을 넘어 그녀가 나치 스파이로 활동했다는 의혹은 오랫동안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실제로 전후에 발견된 비밀 문서에는 그녀의 스파이 코드명 F7124가 적혀 있었죠. 전쟁이 끝나고 그녀는 매국노라는 비난을 받으며 프랑스를 떠나 스위스로 망명해야 했습니다. 무려 15년 동안 패션계에서 잊힌 존재가 된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권력을 좇은 것인지 진실은 그녀만이 알겠지만 이것은 분명한 그녀의 어두운 이면입니다. 모두가 샤넬은 끝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954년 71의 나이에 그녀는 파리로 돌아옵니다.
당시 패션계는 다시 허리를 조이는 크리스찬 디올의 뉴룩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샤넬은 이를 끔찍하게 싫어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여성을 해방시키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1955년 2월에 출시된 2.55백입니다. 당시 여성들은 가방을 손에 들고 다녀야 해서 잃어버리기 일쑤였고 무엇보다 두 손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샤넬은 가방에 금속 체인을 달아 어깨에 멜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퀼팅 패턴으로 가죽의 뒤틀림을 막고 붉은 안감을 넣어 물건을 찾기 쉽게 만들었죠. 예쁘기만 한 가방이 아니라 철저하게 실용적인 공학적 설계였습니다. 할머니가 되어서도 그녀의 혁신 본능은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겁니다. 1971년 샤넬이 세상을 떠나고 브랜드는 긴 침체기에 빠집니다. 노인들이나 입는 한물간 브랜드 취급을 받았죠. 이때 구원투수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칼 라거펠트입니다. 1983년 샤넬에 합류한 그는 죽어가던 브랜드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샤넬의 클래식한 트위드 재킷을 청바지와 매치하고 로고를 큼지막하게 박아 넣으며 힙한 감성을 주입했죠. 심지어 훌라후프 모양의 가방이나 서핑보드 같은 파격적인 아이템도 런웨이에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샤넬의 전통은 지키되 지루함은 걷어낸 그의 천재적인 감각 덕분에 샤넬은 다시금 젊은 여성들이 가장 갈망하는 브랜드로 부활하게 됩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볼까요? 샤넬은 이제 단순한 패션 브랜드를 넘어 샤넬테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투자 자산이 되었습니다. 샤넬 가방은 오늘 사는 게 가장 싸다는 말은 철저한 기업 전략의 결과물입니다. 중고 시장에서도 가격이 거의 떨어지지 않거나 오히려 더 비싸게 팔리는 현상. 이것이 소비자로 하여금 700만 원, 1000만 원을 주고 사도 손해가 아니라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브랜드가 스스로 재고를 불태우면서까지 지켜낸 그 희소성의 가치가 결국 소비자들에게는 가격 방어라는 혜택으로 돌아가는 셈입니다. 우리가 샤넬 매장 앞에서 줄을 서는 이유는 단순히 가방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샤넬이라는 변하지 않는 환상,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자산 가치를 사는 것입니다. 2025년 기준 브랜드 가치 약 379억 달러. 샤넬은 루이비통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대 제국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숫자를 지탱하는 건 결국 사람의 손끝입니다. 샤넬은 파라팩션이라는 자회사를 통해 단추, 깃털, 자수, 가죽 등을 만드는 수십 개의 공방을 인수했습니다. 장인들의 기술이 끊기지 않도록 아예 회사를 사들여서 월급을 주고 관리하는 겁니다. 기계로 찍어내는 공산품이 아니라 한 땀 한 땀 사람의 손으로 완성된 예술품이라는 스토리. 비싼 가격표 뒤에는 이런 장인 정신을 독점하려는 샤넬의 치밀한 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 샤넬은 또 다른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그들은 악어나 뱀 같은 희귀 동물의 가죽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화려함 뒤에 가려진 동물 학대 논란을 의식한 결단이었죠. 그리고 친환경 소재 개발과 탄소 발자국 줄이기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코르셋에서 여성을 해방시켰다면 이제는 환경과 윤리라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춰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영원할 것 같은 이 제국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진화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고아원의 차가운 돌바닥에서 시작해 전 세계를 호령하는 50조 제국이 되기까지 샤넬의 역사는 결핍이 어떻게 욕망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드라마입니다. 코코 샤넬은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삶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나의 삶을 창조했다. 우리가 샤넬에 열광하는 건 단순히 비싼 가방 때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명품으로 만들어낸 그 당당한 태도. 샤넬은 바로 그 애티튜드를 팔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떠났지만 그녀의 스타일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삶을 창조하고 싶으신가요? 지금까지 샤넬 제국의 비밀이었습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매혹적인 브랜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